자, 학력평가 지문 좀 설명해 봅시다. 학력평가는 뭐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제 설명하시고 정리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 연습해 볼 만한 문제를 쭉 세트로 만들어서 넣어 놓긴 했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나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했느냐를 점검하는 용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작품이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은 항상 학교에서 네, 작가 제목 나오는 문제가 가끔 있었어요. 물론 작년에 나와서 올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이성선의 고향의 천정이라는 시입니다. 이때 천정은 천장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원래 천정이라고도 쓰는데 천장이라고 지금 많이 부르죠. 자, 가봅시다.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나 화자지? 이 공간은 지금 현실 공간이 아니죠. 알고 있죠?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하고 계시는 일이야. 꺾고 계셨습니다니까 이거 과거야. 그렇죠? 자,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자, 늦여름의 하늘빛 계절적 배경 등장했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셨습니다. 손자 잘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죠. 할머니가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살피셨습니다. 보살핌.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내가 밭둑에서 자랐다는 건 이 밭둑이 내가 자랐던 공간이라는 거야.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습니다만.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라는 건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자기의 의미를 보태고 싶었겠죠. 이 문제에서 나오죠. 조금 있다가 문제에서 나올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늘 그러했습니다만. 뭐가 그랬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뭘 그러했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고 선지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그런 부분인 거야. 선지를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지. 자, 뭐 커서도 덜 자랐다는 건 아직도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정도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과거입니다.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돌아가셨어. 할머니. 나는 몇 년인가?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노.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요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녁 멍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멍석 펴고 마당에 누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 하늘 메밀꽃. 메밀꽃 메밀꽃 메밀꽃. 어디 있었어 이 메밀꽃? 앞에 있었지.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지. 이 메밀꽃 사이사이로. 이 메밀꽃이 지금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하늘에. 사실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잔뜩 떠 있을 거 아니야. 이 별의 모습이 메밀하고 유사하다는 거야. 메밀은 왜 되게 작은 꽃이거든요. 우리 수업할 때 한번 얘기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도깨비 신부한테 꽃다발 맨 처음 줬던 게 메밀꽃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개꽃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비슷할 거예요. 그런 꽃인 거야. 우리 메밀꽃 필 무렵을 보면 뭐 소금을 뿌린 듯이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래요. 하얀 이런 작은 꽃들이 펴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 하얗게 별들이 떠 있는, 우리 잘 못 보는 거지. 뭐 캠핑이나 아니면 시골 같은데 아니면 저기 그 자연 환경 깨끗한 이런 외국 가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갔을 때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옛날이니까 그런 걸 봤다 이거지.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오. 아, 저 하늘에 할머니 계시는데 그 하늘에 있는 메밀밭이 할머니가 가져가신 거라 이거야.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여기를 보살피면서 메밀꽃을 나를 살피고. 얼마나 안쓰럽니. 할머니 생각하는 거야. 아, 여전히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할머니가 내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시가 됩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잘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시로 넘어갑시다. 손택수의 밭물 눈금. 네. 밭물이 어떻게 눈금이 되는지 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밥할 때 얘기예요. 이거 밥하면서 시적 화자가 밥해보면서 밥을 지을 때 왜 우리 니 밥할 줄 아냐 니네. 자, 네, 밥솥에다가 이렇게 밥할 때 손 이렇게 집어넣어서 손등까지 이렇게 찰랑찰랑 차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봅시다.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진밥과 된 밥. 진밥은 조금 물이 많은 밥이고 된 밥은 물이 좀 적은 뻑뻑한 밥이죠. 자,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조금 키울게. 자, 손마디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 알게 되었다. 손마디,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쓰게 돼. 이게 이제 요즘 밥솥들은 눈금이 다 있어요, 옆에. 근데 이걸 못 찾아서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눈금을 주름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얘기지.
자, 촘촘한 손등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본다. 이게 이 사람이 쓴 거야. 촘촘한 손가락 주름이 밥물 눈금이야. 이 사람이 얘기한 밥물 눈금. 자, 제목을 얘기를 안 했구나. 밥물 눈금. 밥물의 눈금이라고 손택수 시인이십니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자, 내가 이 밥을 하다 보니까, 자, 요 행동을 하면서 물 이거 맞추면서 물꼬를, 이거는 논이에요, 논의 물꼬를 트기도 막기도 하는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난대. 그 다음,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를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올린다. 이 소년은 바로 누구? 자기, 화자. 여기서 뭐하고 있는 중이야? 과거 회상 중이야. 2시에 공통점 보이나요? 둘 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현동. 실제 지명 나왔고요. 밥국을 끓였대. 밥이 국이야. 왜 밥국이 돼?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거기다 물 잔뜩 넣고 끓였다고. 얼마나 힘들었다는 얘기했어.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이 가난한 지붕들. 그 가난했던 시절들이 내 손가락에 있다 이거죠. 일찍 철이 들어 슬픈 귀 속으로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 옛날 얘기인데 되게 마음 아픈 얘기야. 봉지쌀을 탈탈 털어. 왜? 쌀이 얼마 없거든. 다 떨어진 거야. 지금은 쌀 떨어졌다는 느낌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엔 쌀이 떨어지면 되게 슬펐거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고생했다는 얘기죠. 전기밥솥에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전기밥솥에 없는 눈금이야. 나는 그래도 이거 가졌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이게 되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걸 이겨내고 살아왔어요. 그거 되게 막 자랑스럽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되게 긍정적으로 이걸 바꿔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어요. 적절한 거. 자, 그럼 봐봐. 1번. 자, 가와 나. 뭘 썼다 그랬어요? 가는 나와 달리 서리법을 썼다 그랬어. 서리법. 근데 가에도 없고 나에도 없어. 서리법은 존재하지 않아. 두 번째, 나는 가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이거 지우고 쓰라 그랬지? 이렇게 보고. 나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했느냐? 나의 청각적 심상이 있어요? 봉지쌀 탈탈탈 소리. 됐어요? 소리 나온다. 근데 가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야. 요런 데다 신경 쓰지 마라. 이건 웬만하면 무조건 맞는 거다. 그 다음, 가는 격정 적어줘. 가가 격정 적어줄까요? 나의 단정 적어줘? 둘 다 아니에요. 격정적인 건 감정이 막 드러나야 되고 되게 담담하잖아 근데. 그 다음 가는 상승의 이미지. 상승이 뭐가 올라가는 거거든? 올라가는 거? 뭐 하늘을 쳐다본다는 걸, 여러분들 해설제는 하늘을 쳐다보는 걸 상승의 이미지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얘기 잘 안 해요. 뭐가 올라가야 돼. 분수처럼 막 쏘아 올려야 돼. 그런 게 이제 상승의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강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해설제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반물 중지를 오르내리게 하는 에서 상승과 하강이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하강으로 보기엔 좀 약해요. 상승 하강 둘 다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대상의 역동성은 전혀 아니죠. 역동성은 마구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 가나는 계절감. 가에 아까 우리 계절감 체크했지. 늦여름이 있다고. 근데 나에 없으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지. 오케이. 그 다음 17번 넘어갑니다. 기억과 니은. 자, 기억이면 어디였어요? 밭둑. 내가 어린 시절에 살던 밭둑. 이런 건 원래 써놓고 푸는 거야. 밭둑. 그 다음 니은은 문현동. 내가 어린 시절에 힘들게 살았던 문현동. 비교한 걸로 가장 적절한 거라 그랬는데 얘도 답 쉽게 나오지 않아요? 봐봐. 자, 밭둑을 왜 벗어나려고 해? 지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질감 아니죠. 동질감도 아니겠고. 슬픔? 밭둑에 왜 슬픔이 있어? 그리움? 왜 그리움이 해소돼? 그립지 않아 거기. 그런 거 아니야. 동심이 허용되는, 거기서 놀았잖아. 성숙함이 요구되는, 거기서 철들었잖아. 이게 답이지. 가상의 경험이 축적되는 이런 거 아니고. 여기는 뭐 맞을 수도 있겠다. 경험이 축적된 건. 그 다음 18번 문제. 자,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되살아난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 이거 과거 경험. 둘 다 회상이라니까. 가해 화자는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서 할머니와 기억.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깨달음과 정수 충만감 이런 걸 얻고 있는 거고요. 한편 나의 화자는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반물하는 거, 눈금 맞추는 거,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 기억을 현재 연결하며 긍정하게 된다. 여기서 얘기한 거야. 긍정한다고 마지막에. 전기밥솥에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가 긍정이라고.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내는 겁니다. 1번에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나를 살피시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다.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거니까. 자기 생각이니까. 나의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통해 전기밥솥처럼 눈금을 지닌 늙은 손을 긍정, 차기 위한.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서 3번. 커서도 덜 자랐다는 것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에서 정서적 충만감.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건 정서적 충만감인가? 그럴까? 조금씩 달리하는 거 내가 익숙하게 된 거니까 이 경험은 글쎄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게 됐어요. 다행히 이건 해본다라는 그냥 시도고 정서적 충만감까지는 좀 많이 갔고요. 커서도 덜 자랐다는 건 난 아직도 할머니의 보살핌이 있으면 좋은데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돼요. 둘 다 정서적 충만감으로 연결하기에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는 행위, 손가락으로 반물을 맞추는 행위는 회상의 기기.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고 반물을 맞추다 생각했죠, 과거를. 자, 가해 화자가 별에서 메밀꽃을 떠올리는 것,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서 가난한 지붕들,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이건 기억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친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전시가라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우리 안 봤지, 그치? 본 적이 없지. 이게 나름 좀 어려운 시인데 근데 뭐 그렇다고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나 맨날 그러긴 하는데 자, 이게 이런 어려운 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보시는 게 좋냐면 해설을 찾아봅니다. 해설을 보면서 가해, 좋아, 가해 해설 있잖아. 고공답 주인간은 고공, 종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림에 빗대어 표현. 됐네. 상전은 왕, 종은 신하. 화자는 임진왜란의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기질서 모든 상황에서 당파 싸움을 잘못하는 신하들을 비판. 그리고 국가를 경하는 왕으로서의 책임 강조. 됐어! 얼마나 좋아. 자, 이거 있으면 끝난다니까. 가볼게요. 내용이 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는 이럴망정. 나는, 이때 나는 누구예요? 고공이야, 고공. 종이라고 했지? 외방의 늙은 종이 곡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다 보았네. 내가 옛날 그 늙은 종이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면서 한 일을 다 보았다 이거지. 지금 화자가. 우리 댁 살림이 옛날부터 이렇던가.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농사짓는 사람들 되게 많다는 말이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 집 살림이 많았다 이거지.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넘는데도 무슨 일 하나 텃밭을 묵혔는가. 서리법이다. 원래 이런 시가에는 서리법 굉장히 흔해요. 뒤에도 엄청 나올 거야. 텃밭을 묵혔다 이거지. 안 했다고. 종이 되게 많은데도 텃밭을 묵혀버렸어. 안 썼어. 농장이 없다던가 호미 연장 못 가졌나? 없냐? 못 가졌냐? 날마다 무엇하러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종은 누구를 뜻한다고? 신하. 지금 누구를 까는 거야? 신하들. 아이들 탓이던가. 아이들 탓인가? 아이들 탓 아니란 얘기겠지. 자,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상마름이면 큰, 여기 마름은 그 마름이 아닙니다. 큰 종. 그가 가장 윗종 뭐 이런 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함부로 한다 이거야. 자,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께로 제일하니 그릇된 재산 뇌물받는다는 얘기겠지. 다른 께로 자기 일을 해. 나라 일 안 하고 지 일을 해. 큰 집에 많은 일을 뉘라서 힘싸할까.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하겠냐. 곡식창고 비었거든 창고직인들 어찌하며 세간이 흩어진 질그릇인들 어찌할까. 구조 보이나요? 어찌하며 어찌할까. 대구야. 서리법과 대구법은 원래 이런 노래들에서 가장 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잘못된 줄 내 몰라도 남 못될 줄 모르겠는가. 내가 잘못된 줄은 내가 모를 수 있지만 남이 잘못된 건 내가 안다 이거지. 풀어 헤치거니 맺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12때 어수선을 필 것인가. 싸우고 있다 이거지. 당쟁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크게 기운 집의 상전님. 크게 기운 집. 나라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상전님은 임금님 혼자 앉아 명령을 뒤들으며 누이를 뉘어할까. 또 서리법이야. 도대체 누구하고 할까. 신하들이 제대로 된 놈들이 없더라 이거지. 나 실은 방금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이 집 일이 되기 뉘 탓이라 할 것인가.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생각 없는 종들 굉장히 많다 이거지. 이놈들 문제 있다 이거지. 그런데 잠깐 봐봐요. 그래놓고 뭐래?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 왕을 탓하네? 진짜 탓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간언이라고 보시면 돼. 지적하기도 해. 하지만 간언인 거야 간언. 왕한테 직언하고 있는 거지. 간하고 있는 거지.
내 상정 그릇하기에 종의 죄 많건만은. 내 임금님 나쁘다고 하는 건 내 죄가 많지만 그렇다 세상 보면 민망하여 여쭙니다. 네. 새끼 꼬는 일을 멈추시고 내 말씀 들어서 이게 왜 나오냐면 고공가라고 원래 허전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이 종놈들아 똑바로 해라 해서 상전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 너네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집 망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고공이 이제 답한다 이거야 주인한테. 이게 주고받는 노래야 원래. 그래서 그 앞에 고공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새끼 꼬면서 니네한테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새끼 고만 꼬고 새끼 밧줄이야. 자, 이게 연쇄법이야. 집 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연쇄 표현법 중요해. 연쇄법. 자,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다시 연쇄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종을 믿으소서. 그러니까 최종이 뭐야? 저종 어른종을 믿으소서. 그러니까 큰 신하, 제일 대표가 되는 신하, 이 신하들을 믿어라 이러지. 진실로 얘기하면 가도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얘기고 확인해 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다른 작품. 제목이 뭐였지? 요건 이제 이원익의 고운답주인가였고, 요거 제목은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 돌탑과 잔돌인데 수필이니까 어떤 이제 경험과 교훈, 사색 뭐 이런 거 있겠지. 그 내용만 잘 따져보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한이 모래톱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 구절을 좋아합니다. 어디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을의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 코올리개들이 돌고 있다. 조그리한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이 소설가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김정한의. 자,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느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대. 그리고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란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 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이러한 거구나. 이게 이제 이래서 글쓴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야. 자,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변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별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활. 자,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몽돌은 동글동글한 돌이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도 마음에 태풍이 지나간 사람도 있고, 마음에 4월에 봄볕이 내린 사람도 있다.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 싶은 세상이 드는 것이다. 열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처럼 뭐지? 지규, 물론 이제 비유라고 하면 되죠. 이런 사람들이 다들 조화롭게 사는 게 세상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글 제목이 뭐였어요? 돌탑과 잔돌이었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돌탑이 되잖아. 의미 이해되세요? 가보자.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이 있는 집이 내게 있다면 주변을 모아서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산사, 산에 있는 절을 산사라고 합니다. 자,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 위에 누군가 쌓아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대.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거래.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 팬 것도 있을 것이고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여서 하나의 탑을 이룰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탑을 만들고 싶다는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루듯이 일종의 유추입니다.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데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불안하게 기우뚱한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 주려면 이 잔돌을 괴다는 어디다 받친다는 얘기지 무엇보다 중요해요. 잔돌을 괴물어서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왜 돌이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으면 여기 위에 올려가려면 이거 안정해봐줘. 여기다 조그만 돌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실제로 탑들 좀 큰 거 보면 돌탑 쌓아놓은 것 중에서 조금 사이즈 되는 거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작은 거 넣어놓은 거 되게 많아요.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또 그랬어. 이 사람 굉장히 많이 써 유추. 비유이기도 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놓는 데는 꼭 필요해. 돌탑을 쌓으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잔돌의 소중함.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까 사람들 얘기하면서 사람들 아까 돌에 비유했잖아. 돌에. 그래서 그래.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 이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덜어 있어. 잔돌처럼 작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 생각이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 이게 잔돌이라고. 이런 부드러운 개입. 잔돌은 부드러운 개입을 한다고. 자, 봄산이 봄산인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 소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뤄.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살폈으면 싶어.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런 것이라서. 잔돌 같은 거 어떤 거? 부드러운 개입. 아주 부드럽게 조화롭게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이러한 잔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로 가봅니다.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1번 문제부터 23번 문제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자, 23번 문제 가부터 다의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물었어. 적절한 거. 그럼 가봐. 1번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누가 도대체 부재하죠?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순수한 자연세계. 자연세계를 얘기하는 건 고공답주의관 전혀 아니고요. 가는 전혀 아니고 나에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건 순수한 자연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 그냥 돌탑 쌓고 싶다는 거잖아. 자연 얘기는 아닌 거야. 아닙니다. 그 다음 부정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 가는 부정적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해요. 나는 긍정적인 태도예요. 냉소는 차가운 웃음.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현실이나 세상에 대해 통찰한 내용. 야, 이건 웬만한 수필은 다 맞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능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도 수능은 아니에요. 이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1번은 가는 개선인 거고 나는 수능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다음 2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 자, A와 B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적절한 거. A 부분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 부분이었어요. 연수에서 나타나는 부분. 그 다음 B 부분은 어디였냐? 여기.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더라. 돌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했죠. 자, 그럼 봐봐. 가장 적절한 거야. 1번. A는 B와 달리 지워달라 그랬지.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을 활용했다.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건 오히려 B에 나와 있어요. A엔 없어. 그래서 틀리고. 자, B는 A와 달리 자연물에 대해 글쓴이의 감정을 입혔다. 감정이입은 어디 나와요? 감정이입. 둘 다 없어요. 감정이입은 있었으면 아마 언급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반어법, B의 역설법 얘기하는데 이거 두 개 다 안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반어 역설은 나오면 좀 티가 나죠. 특히나 역설은 티가 확 나죠. 안 나옵니다. 4번 A, B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전다르도 강조. 이건 필요 없고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했는지만 찾아보면 되지. 이건 확인해 드릴게요. 자, 조각돌처럼 어떤 사람도 몽돌처럼 어떤 사람도 대구네. 그 다음 A는 연쇄니까 반복이잖아. 그치? 꼬리를 물고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말을 건네노트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말을 건네노트면 청자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청자가 존재하는 건 A가 있어요. A가 청자는 있어. 하지만 청자 행동변 이거 가능할 수 있겠다. 그치? 행동변을 호소할 수 있네. 상전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랬으니까. 그럼 A는 가능하지만 B는 안 되는 거네. 이런 거 조심해요. A는 된다. 이 선지. 이런 거 선지로 나오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5번. 자, 나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봐봐요. 자연과 대비된 인간의 유연성. 어디 나와 그게. 이런 거 언급한 적도 없어.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 그래서 잔돌 얘기하는 거잖아. 맞는 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런 적 없는데? 얘기도 안 나오는데? 세상의 갈등을 중재할 사람. 찬돌 같은 사람. 답은 니은리르네. 이게 문제야. 그 다음 26번. 아까 우리 보기를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가의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가의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살펴보면 기억. 이거는 앞에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은데. 그치? 바로 나오는 게 되게 좋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 자, 기억.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 전민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났는데 옛날에 먹고 살만 했다는 얘기지. 근데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지? 많다고 소문난 게 어떻게 황폐해진 상황이야? 아닌 거 보이죠? 황폐해진 상황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예전의 살림은 되게 좋았다는 거야. 서리법이잖아.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니은부터 볼게요. 이것도 확인할 거예요. 다 확인하는 게 좋아. 우리 집 상마름을 능욕하는 이런 위계 질서가 무너져. 보이지? 그 다음 디귿.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일로 큰 집의 일을 뇌물 처받고 막 이런 새끼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돌보기를 외면한 채 부정한 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나오잖아. 리을. 아까 이것도 당파 싸움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자, 리얼 풀어헤치거나 외치거나 어수선을 필 것인가. 탕파 싸움 하느라고 시끄럽다고 이 새끼들. 그 다음 미음 생각 없는 종의 이름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생각하니 상점이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마지막 두 개 봅시다. 당파 싸움 혼란스러운 조정, 그 다음 왕에게도 있다는 인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27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 보세요. 전체는 구성요소의 집합체, 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은 자체로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전체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 뭐 아까 잔돌, 신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구성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존재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전체는 조화롭게 된대. 그럼 가봐. 가도가 바로선, 집안도가 바로선 집안은 조화로운 모습. 나의 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잔돌은 전체로 있어요. 가의 낮잠만 자는 종과 달리 스스로 핀 꽃은 존재 의미를 획득한 구성요소. 다 맞는데? 가의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과 서로 없고 엎혀서는 다양성의 필요성. 네.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건 가양성 강조가 아니야.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건 뭐야? 그냥 쓸데없는 짓들만 하더라 이거지. 이런 짓만 하면서 일은 안 하더라 이 얘기잖아. 서로 없고 엎혀서는 연대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건 아닌 거야. 그래서 요게 답이고요. 가의 크게 기운 집은 구성요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 나의 기호등한 돌탑은 갖추지 않은 결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보시고 일단 C에서 한번 끊을게요.